미국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상무장관이 한국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미국에 투자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투자 기준을 제시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국 경제사절단과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40여 분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가능한 많은 투자를 요청하면서 10억 달러라는 수치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이라는 기준선을 제시하며 사실상 투자를 압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경제사절단 관계자는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10억 달러 이상 투자 시 미국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신설하고 10억 달러 이상 투자에 대해선 환경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주 공식 취임했습니다. We are going to grow this economy in a way that people have never seen. An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my goal, and I'm happy to wear it on my shoulders.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효과를 강조하면서 트럼프식 상호 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관세 폭탄으로 연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는 이번엔 원래 예고했던 것과 달리 한 달 안에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겠다며 시간표를 앞당기고 나섰습니다.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2일 자동차 관세 계획을 내놓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시간표를 앞당겼습니다. I'm going to be announcing tariffs on cars and semiconductors and chips, pharmaceuticals over the next month or sooner. 각각 347억 달러와 107억 달러로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가 더 빨리 발표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관세 부과 시점 자체가 앞당겨지는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시간은 촉박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3월 12일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를 이르면 4월 2일부터는 나라별 상호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2월 초에서 3월 초로 한 달 유예됐지만 우리 기업 공장이 많은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엄청난 관세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라면서 자신의 감세 정책 재원을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bringing our businesses back. It's all going to bring trillions of dollars into our treasury. 트럼프는 10%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이미 시작했고 유럽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 전 세계를 강타한 트럼프 폭풍은 이제 무역 질서뿐 아니라 국제 정세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우리도 새로운 합의를 위해 산업부 통상차관보에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사절단이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높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인데 당장 자동차에서만 대미 수출이 18% 넘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What about semiconductors and pharmaceuticals?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앞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3월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들 품목에도 비슷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약 707억 달러.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이 347억 달러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전체 대미 수출 품목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은 약 18.6% 줄어들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약 9조 2천억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가격이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 자체도 위축이 될 거고.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 17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 중 70만 대는 미국 현지 생산분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수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3개 공장을 가동해 현지 생산량을 약 12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만 대에 대해선 관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오히려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가 저희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감대하는 것보다 수입국이 미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런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 당국자들과 통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출국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통상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이 예고된 상황에서 산업부 통상 차관보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워싱턴 DC에 머물며 미 정부, 의회 측과 접촉할 예정입니다.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자세히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차관보는 관세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미국과 조심스럽게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관세 면제를 요청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느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미국의 관세 부과 시간표는 철강 알루미늄 3월 12일, 상호 관세와 자동차의 경우 이르면 4월 2일입니다. 반도체 관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대미 관세처럼 간주하겠다고 압박한 상태입니다. And so if we get some of that money back, either through tariffs or obviously if they reduce the tariffs of that, then that's good for Americans. 정부는 미국의 우리 기업들의 투자 성과를 강조하면서 관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차관보급 대화에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더 고위급 인사의 미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에 관세를 매긴 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건데요.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까지 모두 고려해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승모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서 관세율을 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상호 관세를 각 국가별로 1대1로 다룰 거라고 말해 국가별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관계에서 공정한 운동장을 원한다면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고통이 뒤따르지 않겠냐는 질문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re could be some short-term disturbance, but long-term, it's gonna make our country a fortune. 실제 부과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네, 러트닉 지명자는 상호 관세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오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련된 안을 갖고 각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 실제 부과되는 시점은 이보다 늦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상대 교역국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만드는 게 상호 관세의 목적이라고 한 만큼 각국별 협의 과정에 따라 상호 관세율이나 부과 시점 등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서 관세 장벽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관세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관세,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규제, 불공정 조치나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흑자가 약 81조 원에 달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번 조치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자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 회담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용태 특파원, 우리도 긴장하고 있는 방위비 문제, 일본은 2배를 인상한다고 했던데요. 네, 일본이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년까지 2% 그러니까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바이든 정부와 2030년까지 유효한 방위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이걸 뒤집고 더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140조 원이 넘는다며 무역 불균형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대미 흑자국인 우리에게도 비슷한 파고가 덮칠 수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는데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해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hat's a very good answer. Very good answer. Wow. That's very good. He knows what he's doing. 일반적으로 트럼프에게 점수를 깎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일본이 준 또 다른 선물들도 있었죠. 네, 먼저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는 이시바가 관세를 피하려고 아부를 시도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미 투자를 1조 달러까지 늘리고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도 더 수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 같은 자원도 더 사가겠다고 했는데 일본에선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방위비는 어차피 계속 늘려왔고 일본을 관세 대상국으로 아직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취임 후 2번째 정상회담으로 일본을 선택하고 안보 협력을 확인한 점도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 부재 속에 아직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상대한 방식을 살펴볼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지난주 열린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빛 투구를 선물하는가 하면 온갖 칭찬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시바의 이런 외교를 두고 아부의 기술이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일본 무사의 투구입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일본 측이 정상회담을 타진하며 미리 선물로 주문한 것입니다. 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의 취향을 고려해 백금으로 도금했고 10명의 손주들을 위해 실제 착용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この兜がまたこの石破さんとトランプさんとのいいつながりを生んでくれたなとも思っております。 트럼프 1기 당시 아베 전 총리도 금장 골프채를 선물로 줘 환심을 샀습니다. 정상회담장에서 이시바 총리의 발언은 아부의 기술이라고 평가될 정도였습니다. 암살 시도에서 목숨을 구한 걸 두고 신이 살렸다고 평가했고 神様から選ばれたのだ
あの写真はおそらく歴史に残る一枚だったと思います。 트럼프의 첫인상을 진솔하고 강한 의지의 지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민감한 질문엔 즉답을 피해 트럼프의 감탄을 샀습니다. 家庭のご質問にはお答えをいたしかねますというのが日本の大体定番の国会答弁でございます。 That's a very good answer. Very good answer. Wow. 이시바 총리는 회담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분석하고 대응 발언 등을 암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적인 고 아베 전 총리가 구사한 트럼프 공약법까지 그대로 따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예측 불가한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 맞춰 환대 외교를 구사했다면서 정상 간 관계 구축의 첫 장애물은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